자, 이제 127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겠습니다. 요 두 문제 나오죠. 두 개 나오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법이 현재 3월달 중순인데 이때 기점에서 지금 법이 바뀐 사항이 좀 다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비법은 제가 더 잘 만든 것이 체계도라는 부분인데 체계도는 따로 시중에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매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정비법하고 우리 촉진법, 뉴타운사법은요. 체계도에 있는 그 내용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도를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체계도 부분들은요. 제가 첨부해서 제 밴드 조민수의 주택관계법규의 완성 밴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브에도 첨부 문서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조금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계도가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체계도이지만 체계도의 내용을 거의 우리 요약서 우리 집중 정리서보다 더 내용이 잘 정리되어진 양이 좀 많습니다. 체계도만 가지고도 제가 설명해도 한 4강, 5강 이상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일단은 정비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이 체계도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 이 정비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라고 하고요. 이 정비사업은 반드시 요겁니다. 정비구역에서만 시행합니다. 정비구역. 정해진 정비구역에서만 시행한다. 정비구역 벗어나면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정비행위일 뿐이지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정 목적구역, 정비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들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일체를 말합니다. 하고요.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밑에 나와 있지만 보다 앞서가지고 정비법은요. 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차. 이 절차를 잘 보시면 절차를 섞어놓고 절차를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딴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우리도 절차 순서를 한번 보십니다. 정비사업은요. 일단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방침에 근거해서 이어서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이 보이시죠? 이거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도시 단위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기본 계획, 기본 방향 설정했다. 근데 그 방향 설정되어진 정비 예정 구역도 포함되는데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을 실제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정비 계획, 정비 기본자 띄고 이제 기본 띄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정비 예정 구역이 아니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딱 되어지면 장소 확정이 딱 되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 똑같이 구역이 정해지면 누가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정비사업은 대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을 합니다. 그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시행자들이 정해진 구역을 구성하는 상세한 이쁜 계획을 세웁니다. 건물 각종 어떤 높이 각종 어떤 계획을 세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데 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 이것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공사의 사업의 착수는 보통 하지만 이 사업은 착수를 안 해요. 안 하고 분양에 관한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을 공고하고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조합원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최초 계획과 다르게 분담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분담금 내고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을 하신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원하는 평수의 이 분담금을 결정하고 건물을 바꾸어주는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 요까지 작성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인가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철거한다. 정비사업은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꾼다라는 어떤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착수가 철거가 바로 착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서의 철거 시기, 착수 시기에서 여러 번 딴 시험도 나온 적도 우리 시험도 과거에 지문에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시에 인가 고시 이유가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위에 건물 철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 준공인가라고 표현하는데 준공인가하고 인가권자가 공사 완료 고시가 딱 되어지면은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서 정비구역은 해제가 딱 되어지고 새 건물에 이미 실제 보시면 우리가 딴 법에도 계속 나오지만 준공인가 전 또 검사 전 사용허가를 내어줍니다. 미리 다 자기 집에 다 살고 있어요. 기타 도로, 기타 학교 등 기반시설 조건이 아직 안 갖춰져서 준공인가는 안 되었지만 이미 살고는 있어. 왜냐?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동호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만 완성되어야 먼저 입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딱 되어지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분화를 합니다. 이 이유는요, 건물 구분 등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당신 집이 진짜로 당신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업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업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되는데 이 과정을 섞어놓고 시험에 나오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시는데 정비 기본 계획이 제일 앞에 있고 정비 계획과 구역 지정이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한다. 사업 시행 인가 분양에 관한 사항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착수 준공 인가 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하고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하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는 이 순서 흐름을 꼭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난 특별법인데 이 정비사업이 무엇이냐가 밑에 오른편 왼편 밑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다. 쓰라 이렇게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징표는요. 우리가 정년서에 보시면 거기 서술되어 있지만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일단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일명 산동네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2002년까지는요. 2001년도 말까지는 이 사업의 명칭이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의 명칭이 법에 있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 칸인 요 1번 요 의미가 주로 목적이었어요. 그쪽에 산동네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죠. 각종 어떤 도로, 상하수도 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보시면 극히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들 보시면요. 낡고 노후된 불량 건물들 판잣집 지어놓고 대충 살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곳에서 철거해서 다시 그 일대를 바꾸는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원래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이곳은 이 종전에 있던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그 목적 사업인데요. 철거하지 않고 그 지역을 존치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 그래서 표현 보시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딱 보이죠. 단독과 다세대주택 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를 철거하지 않습니다. 시설만 정비 기반 시설만 확충한다고 합니다. 시설 확충해서 도로를 1차 도로, 2차 삼복도로, 3차 삼복도로 넣어주고 가스망, 수도망을 다 가설을 시해서 해준 다음에 주택 등 건축물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개량을 하든 정비하든 보존하든 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법의 표현은요 극히 열악 이 사업은 과도 밀집 그 다음에 단독과 다세대 주택 다 구분하시고 스스로 이런 말 딱 되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미다. 그래서 두 가지 내포가 되어 있지만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단독과 다주택. 왜 공동주택은 밑에 보시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주택 스스로 이런 말 딱 되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딱 뜨죠. 요건요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요보다는 조금 환경이 좀 좋은 곳이죠. 좋지만 그것도 보시면 아주 우월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구불렁 도로가 아주 극히는 아니지만 열악하다는 표현 쓰고요. 노불량 건물도 과도까지는 아니지만 밀집이 되었다 해서 극히 과도 붙으면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 밀집되면 재개발 사업이다 하시면 돼요. 이것이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위한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또 두 가지 사업이 또 하나 또 있어요. 밑에 보시면 밑에 이게 뭐냐 종전에 보시면요 7년 전만 해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재개발 사업에 묶어놨습니다. 위의 사업은요 주택지 중심이지만 밑에 이것은요 상업지 공업지역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되면요 눈 감고 그냥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지역들 뭐 우리가 서울에 보시면 종로라든지 또 보시면 저기 구로 이런 식의 지역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근데 위치는 참 좋죠. 그러니까 딴 데 신도시 만들지 말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이런 곳에다가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새 건물을 다시 이쁘게 지으면 다시 상권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 사업은요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 표현이 주된 어떤 쟁점 포인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란 표현도 양호가 딱 듭니다. 그러면서 노후 불량되어진 공동주택 밀집이란 말 뜨죠. 공동주택 이 속에는 뭐 아파트를 주로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 서울 보시면 한강 이남에 뭐 반포라든지 이것이 70년대 이때 막 지어진 것이고 50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시설은 참 좋아요. 연결망, 도로망, 지하철망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시설은 지금도 참 좋은데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이 노후되어진 공동주택이 밀집되었다 할 때 순수한 말 그대로 공동주택 재건
재건축,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어쨌든 간에 양호 공동주택이 되면 다 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세 사업의 구분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이 부가적으로 여기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 자치로 하는 조합 사업인데 여기서 공공적인 혜택을 주면서 공적인 목적의 임대주택을 좀 집어넣자라는 의미에서 또 신속 통합적으로 빨리 해준다,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양보하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규모 크게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공 재개발 사업의 의미를 딱 보시면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시장, 군수 등등등 딱 보이죠. 이들이 시행자가 되거나 이 칸이 좀 작아서 제가 안 넣었지만 대행자가 될 수 있어요. 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되면서 라는 표현까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전체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원지주 조합원이겠죠. 요들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수 연면적의 20에서 50% 이하 범위 안에서 공공용 목적의 주택들을 빼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분형 주택으로 또는 공공임대로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하게 하는데 상세한 비율은요. 과밀 역제권역에서는요. 30에서 40%, 과밀 역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20에서 30% 이하 범위 안에서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을 하게 한다는 약속하에서 이 혜택을 주겠다. 신속 통합을 하게 해주고 용적률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은요. 전체 세대수에서 20%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체크한 이 부분만 딱 체크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은요. 이 재건축 사업할 때도 여기 똑같이 이것도 혜택을 주는데 이 경우도 시장, 군수나 토지공사 등이 끼어야 돼. 직접 단독 시행하거나 또 공동 시행하거나 또는요 대행자가 될 때 하는데 요때도 내용이 참 많지만 그딴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종전 세대수의 60% 이상을 건설을 하게 하면서 요 건설되어진 비율 일정 이상을 공공용으로 빼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 용어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 용어정이 이 한 페이지가 한 문제 잘 뜨는 상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구분 문제. 이것도 우리 시험도 나왔고 다른 시험도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기반 시설이란 말인데 여기 쭉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이걸 외울 필요 굳이 없습니다. 도심지, 잘 되어진 도심지는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소방용수, 비상대피, 가스 공급, 지역 난방 시설, 까시면 따로 외울 때는 외워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또 따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군구청, 해당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시설 등이다. 딱 되어 있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도심지에서 응당이 있으면 있겠지라고 우리가 시가지 내에서 갔을 때 당연히 지에서 지에서 편의점 있겠지.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시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 이것을 조금 정의를 가져가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이용시설, 이것은요, 잘 갖추어진 시가지 차원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잘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주거환경, 산동네, 달동네에서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밑에 오시면 이거 뭡니까? 저기죠. GS25시도 있고 참 많이지만 산동네는 거기 없어. 그러니까 구판장, 시골 동네처럼 구판장이 필요할 것이고요. 세탁장, 공동 세탁장, 이것이 우리가 코인 세탁장 이것이 아니고 그냥 마을 우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세탁장, 또 그 동네가 화장실이 또 없으니까 공동 화장실, 또 공동 수도 이런 것들, 또 타가소라든지 어린이집 이것들이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경로당 등 노이자 시설도 산동네 주민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은요 밑에도 많지만 위에도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까지는요 산동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은요 여기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 차라리 정비 기반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정관등이라는 표현 쓰여요. 정관등. 조합은 그 뒤에 나오겠죠. 조합은 다 정관들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사람 수입니다. 그 원주민 수,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이 안 돼. 그러면요 조합의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20명이 안 될 때는요 요 재개발 사업을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땅 주인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 몇 명 안 되지만요
규약을 작성해서 규약대로 한다고 합니다. 규약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시행자들입니다. 토지공사를 포함해서 시장과 투등 다 포함되는데 이 공공시행자가 끼일 때란 말입니다.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관 또 규약 시행규정 요 세 가지가 정관 등에 포함되는데 또 뒤에 가면 곧 나오거든요. 조합 사업 일대 보시면 조합설립 추진위는요,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준다고 합니다. 이 운영 규정은 정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정관 등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정관으로 변경이 될 때까지는 그 정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 밀집되어진 장소를 구역을 딱 정해서 철거해서 새롭게 건물을 신건물을 올리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 많이 모여 있어야만이 불량주택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불량주택 건축물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자 건축물이 지금 당장 훼손되고 멸실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연식을 묻지 않고 다 불량 건물로 보아서 이런 건물이 많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3번을 잘 보세요. 건물 연식이 나와, 건물 연식 두 번 나옵니다. 출발은 다 준공 1부터 출발하는데, 한 개는 40년, 한 개는요, 20에서 30년 딱 듭니다. 40년 뜰 때는요, 비용이 딱, 비용과 효용이 딱 듭니다. 이 말은요, 준공 1부터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비용, 이거하고 지금 당장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 요걸 두 개 비교를 해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할 때는요, 불량 건물은 판단이 가능하다 해서 무슨 비용 나오고 효용 뛰면 준공 40년이고요. 그것도 안 나오면 최소한 20에서 30년이라는 문장에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났는데 조례 보시면 전부 다 3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법에는 20에서 30년, 조례상은 못 나오니까 20, 30년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 딱 뜨죠. 이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이 새 건물 아파트 받는다가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딴 사업장들은 토지에 관한 권리가 우선되는데 정비사업은요, 건물에 관한 권리가 더 우선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뿐 아니고 등자가 중요해요. 등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나중에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이 많다. 제가 어떤 땅에서는 한 평에 50명의 가압류 붙어가지고 행세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럼 한 개만 딱 줍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선택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가치가 있는 분들 다 포함시키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있죠. 이 정비 사업은 필연적으로 구역 안에만 딱 있어야 되고요. 구역 밖에 있으면 선에 물려 있어도 정비 사업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일단은 보시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본 원칙인데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했다 해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또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자도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 해서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여기에 일단은 발을 담글 수가 있다랍니다. 나중에 청산당할 때 청산당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지상권자 셋 중에 하나만 걸리고 두 개 붙어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지면 여기 포함되어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요. 정비구역 이 위치한 자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재건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로.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 주로 이게 포함되는데 이 건축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들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부속 토지에 관한 권리 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시면 간혹 보시면요.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물만 소유한 분들이 간혹 보시면 있습니다. 그분들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청산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및 이 상표는요. 또는이 아니고 두 개 동시에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죠. 그래서 꼭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사업의 진행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읽어주시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